난간 여자. 이 이야기는 2CH 죽을 만큼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지 않을래 스레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역사가 깊은 학교였다. 현재 고등학생인 내가 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었던 무렵에도 이미 개교 110년이 된 학교로 잘못된 게 아니라면 올해 126주년을 맞은 터였다. 그런 낡은 학교에도 다른 학교에 뒤지지 않게 7대의 불가사의가 있다. 음악실에 웃는 베토벤이나 과학실에 달리는 인형, 인체 모형 등등 전형적인 괴담들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우리 학교의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학교에 없는 이색적인 이야기가 바로 난간 여자인 것이다.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 이미 사용이 금지된 바깥 계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름 그대로 밖에서 나와 있는 계단으로 콘크리트로 만든 수수한 계단으로 높이가 낮은 수수한 난간들이 달려있다. 원래는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용으로 만들어진 계단이었으나 어린이가 미끄러져 추락하며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관사 내부에 별도로 비상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존재 의의가 없어져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 아직 관사가 목조 건물이었을 때 무려 그 바깥 계단은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빈번하게 이용하게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반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쉬는 시간에 반에 있는 게 괴로워서 언제나 그 바깥 계단에 난간에 몸을 걸치고 바깥 풍경을 보았다고 한다. 그 무렵 관사는 상당히 낡아지고 목조였기 때문에 자주 기물이 파손되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바깥 계단으로 간 소녀는 난간이 썩은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몸을 걸쳤다. 그리고 삐끗하고 앞으로 쏠린 느낌, 이 느낌이 드는 순간 관사 4층에서 소녀는 떨어졌다. 갑자기 찾아온 부유감에 놀랐을 때는 이미 소녀의 몸은 땅에 부딪히고 있었다. 즉사라고 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소녀는 죽은 것이다. 그로부터 바깥 계단에는 피투성이인 소녀의 령이 나타나서 바깥 계단에 가까이 간 사람들을 밀어떨어 죽인다고 한다. 그리고 떨어진 자는 새로운 난간 여자가 되어 죽었어도 그것에 붙잡힌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린애 주제에 냉정했던 나는 그런 걸 턱끝만큼도 믿지 않았지만 그 후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말이지, 그 피투성이 난간 여자는 바깥 계단으로 온 사람들을 밀어 떨어뜨려 죽인대. 올더반은 그 주제로 열이 올랐다. 관사 뒤에 있는 바깥 계단에 나타난다는 난간 여자의 소문. 이 학교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기도 한 그 이야기는 인체 모형이나 모나리자 같은 이른바 흔히 있는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 학교에밖에 없는 소문으로 7대 불가사의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 하지만 나와 내가 잘 어울리는 일부 무리들은 그런 소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바깥 계단이라는 곳은 우리의 놀이터였기 때문이다. 바깥 계단은 학생들 출입금지 편말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 잠겨문 하나 덜렁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안쪽에서 잠겨문을 풀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관사 뒤라는 위치적인 입장과 그 난간 여자의 소문 때문에 바깥 계단에 오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교직원이 감시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서 그곳은 우리 동료들에게 둘도 없는 비밀기지였다. 쉬는 시간이 되며 나는 친구들을 데리고 바깥 계단에서 놀았다. 그렇게 매일 놀고 있는데 난간 여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애당초 유령 부정파가 많았던 우리는 무서워하는 여자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했다. 그날 방과 후에도 우리는 바깥 계단에 모여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은 당연히 4층 층계참이었다. 우리 반은 3층에 있는데 3층의 바깥 계단으로 들어가서 한층 더 올라가는 곳에 있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워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으나 왠지 처음 봤을 때부터 그곳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끌어들인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우리는 한 명 또 한 명 친구들이 돌아가고
결국엔 둘이 남는 친구까지 돌아간다고 말했다. 깨닫고 보니 이미 하늘이 완전히 저녁nor로 물들어 있었다. 내려다보니 학교 앞길에 있는 가로등도 빛나기 시작한다. 나는 혼자가 되었어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밝을 때 돌아가는 건 왠지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좀 더 어두워지며 돌아가자고 생각한 나는 해지는 하늘 아래에 있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에서 늘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교실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고 들리는 건 때때로 근처를 지나가는 찻소리뿐이었다. 그래서일까 정적 속에서 나는 불현듯 난간 여자 이야기를 떠올리고 말았다. 그 소녀는 소문대로라면 죽은 순간까지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4층의 층계차 바로 이곳에. 우리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여기서 뛰어내리며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가 있다. 유령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해도 역시 홀로 있음 불안감이 피어오르기에 나는 그 소녀의 시체가 떨어진 땅을 난간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소름이 돋았다. 밑에 소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1층에서 이쪽을 올려다보면서 서 있던 것이다. 우연히 하교하지 않은 학생이 우연히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관사 뒤에 나타나 우연히 나를 올려다보았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건물에 남아있는 학생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시간에 건물 뒤에 나타나는 학생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연히 이쪽을 올려다볼 사람이 있을 확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내 마음속에 무언가 알려줬던 것 같다. 저것은 아니라고. 나는 튕겨나가듯이 문으로 달려들어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 여기는 4층. 문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3층 문이었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무심코 주저앉았다. 혹시 그 여자가 난간 여자가 나타난다면 어떡하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닐까? 그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아니 분명히 저 붉은 옷을 원래는 붉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피도성이의 난간 여자는 바깥 계단으로 올라온 사람을 밀어뜨리고 죽여버린다. 무섭다. 무섭지만 여기서 굳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계단을 내려갔다. (3층의) 층계처럼 텅 비어있었다.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아도 누군가가 올라오는 기색이 없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3층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였다. 인간에게는 주변 시야라는 것이 있다. 어느 지점을 응시할 때 그 주변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 손잡이를 보고 있는 내 시야의 끝에 계단을 사이에 둔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다. 붉은 옷을 입은 인형이었다. 아까 보았을 때 분명히 누가 올라오는 기색이 없었을 터였다. 마치 노을처럼 그림자는 거기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의 초점은 손잡이에 가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무언가 이질적인 그 무언가 쪽이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멈춰 서 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으나 어느 순간 마음을 다지고 문을 열어 한달음에 도망쳤다. 다음날 나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으나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바깥 계단을 방문했었지만 그 소녀와 만난 적은 없었다. 그것이 정말 난간 여자라고 한다며 어째서 나를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나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난간 여자가 밀어 떨어뜨려서 살해당한 자는 다음 난간 여자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난간 여자가 밀어뜨릴 상대는 소문의 이름이 난간 여자인 이사 여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혹시 정말로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내가 그날 본 소녀가 정말로 난간 여자라도 라고 한다면 그녀는 지금도